미국의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당초 예고됐던 대로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군요. 예, 어제 이미 바이든 새 내각의 국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반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죠. 오늘 발표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2년부터 참모로 일을 했습니다. 또 부통령 때는 전담 안보보좌관을 지내다가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무부 부장관을 했습니다. 설리번은 그 보좌관 자리를 물려받은 인연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에는 35년 외교관 경력의 흑인 여성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를 발탁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장관급으로 올려서 유엔에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를 청산하고 다자 외교에 힘쓰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토니 블링컨 내정자 어떤 정책들을 펴게 될까요? 예,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2달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들어보시죠. We have a president who's veered erratically from bombastic threats to exchanging what he himself called love letters with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We've had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이라고 지칭을 했죠. 그만큼 아무 조건 없이 트럼프 같은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존 볼턴이 주장을 했었던 리비아식, 그러니까 핵을 먼저 다 폐기해야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핵 협상의 모델로 이란 핵 협상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억제, 또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기는 하되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이 함께 서명했던 것처럼 주변국의 공조를 유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제닛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 활약을 했던 인물들인데 바이든 행정부에도 합류를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그 기후 특사 자리에 중량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용함으로써 얼마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지금 보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처음으로 라틴계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을, 또 국가정보국 DNI에는 첫 여성 국장으로 에브릴 헤인스 CIA 부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아마 재무장관 지명을 받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지명이 정말로 확정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여성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처음으로 여성 강요가 50%를 넘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은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도요, 아직까지 오늘 하나도 트윗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거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적 대응책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내놓을 카드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또 미국 민주주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인수인계 작업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역시 잠시 후 개표 결과 공식 인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8월 25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총탄이 발사됐습니다. 2명을 숨지게 한 17살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
그는 시위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리튼하우스의 행동을 옹호하면서 그의 재판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리튼하우스가 후원금으로 모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2억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대고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리튼하우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 was trying to get away from them, I guess, it looks like, and he fell, and then they very violently attacked him. 대선이 끝나고 20여일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연방법원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 인증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I believe that there's a problem with our election system, and if anything, everyone should agree that there's a problem.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는 조금 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확정 발표가 났고요. 펜실베이니아 역시 잠시 후에 공식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를 상대로 투표 결과를 인증하지 말고 이제 본인을 승자로 선언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 카운티별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제 개표 확인이 나온 이후에는 그 결과와 반대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에서도 주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양당의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한 명의 공화당 위원은 기권을 하긴 했지만 선거 결과대로 인증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제 펜실베니아도 이제 카운티별로 인증을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곧 주 차원의 인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계속해서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측근에게 밝혔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024년 출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올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7,4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2016년 본인이 당선될 때보다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비율로서 표를 얻었다는 것이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이제 정치적으로 불복을 함으로써 2024년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사회의 분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무리 없이 출범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 당면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가 7,400만 표나 가까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극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주지사가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연방정부의 대응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선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마감 시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졌던 불복 정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뭐 예정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국무장관이 또 뭐 대북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에 내정됐는데 이 인물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토니 블링컨은 그 앞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총책임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야, 이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란 핵 합의의 주역입니다. 이란 핵 합의를 설계하고 또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제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란 핵 합의 방식을 제기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2018년 6월인데요. 뉴욕 타임즈의 기고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핵법의 가장 모델은 이란 핵 합의라는 얘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미국의 핵 합의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란 방식이 있고 리비아 방식이 있는데 리비아 방식은 이제 뭐 더 이상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리비아 방식을 채택한 건 아니고요. 존 볼턴 같은 이제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 방식은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일괄 타결 방식을 좀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선다면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합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제재 완화 부분도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비핵화 협상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성과 없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또 CBID와 같은 또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협상이 진행되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터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블링컨 내정자 뭐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악의 폭군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 계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인권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니 블링컨뿐만이 아니고 지난 10월 22일 날 그 3차 TV 토론에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도 폭군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뭐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적으로 당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비롯해서 뭐 우방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압박을 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그 아베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채택됐을 때도 반면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아쉬워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한일 관계 복원에 굉장히 중점을 둘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스가 총리에게 이제 친근감을 표시했고 또 지금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도 또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대사도 교체된 부분도 한일 관계를 우리 주도로 복원하려고 하는 아마 이런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